당신 앞에서 그 남자, 왜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질까요? 왜 자꾸 곁에 머물려 하고, 왜 눈을 마주치다 황급히 시선을 돌릴까요? 사실 남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본인은 절대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뻔하고, 때로는 귀여울 정도로 티가 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그 남자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하며 밤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가 예쁜 사람 앞에서 보이는 무의식적 행동 10가지,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갑자기 저음으로 바뀝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호인데, 사실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낮아집니다. 평소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높은 톤으로 까불까불하게 말하던 남자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갑자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변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건 의식적으로 나 지금 멋있는 목소리 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극소수의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저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건 완전히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성은 매력적인 이성 앞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어필하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는데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바로 그 남성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건 단순히 톤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말하는 속도도 조금 느려지고 발음도 좀 더 또렷해지며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여유 있는 느낌을 주려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본인은 이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제3자, 예를 들어 같이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은 이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야, 너 아까 김수진 씨랑 얘기할 때 목소리 완전 달라졌더라 라는 식으로 지적을 받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을 받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평소대로 말한 건데 라며 극구 부인하죠. 하지만 부인한다고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남자와 대화할 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낮고 차분해진다면, 혹은 당신의 친구가 그 남자 너한테 말할 때 목소리 좀 다르더라라고 말해준다면, 그건 꽤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신호가 강력한 이유는 꾸며낼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표정이나 말투는 어느 정도 연기할 수 있지만 목소리의 톤 자체가 바뀌는 건 진짜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를 포착했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남자가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는데, 이 목소리 변화는 꼭 엄청 멋있는 목소리를 가진 남자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소리가 평범하든, 조금 높은 편이든, 심지어 본인이 자기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든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톤이 내려갑니다. 이건 거의 모든 남성에게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 그 남자 원래 목소리가 좋은 편이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넘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톤과 당신과 대화할 때의 톤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확실히 차이가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에게만 특별히 보여주는 그 남자의 무의식적인 구애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 변화가 나타날 때 함께 관찰할 수 있는 부가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때 평소보다 단어를 더 신중하게 고른다거나, 유머를 던질 때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하려 한다거나,
대화의 주제를 좀 더 깊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모습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바로 이 사람 앞에서 더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입니다. 남자의 목소리 변화를 포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체 모임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목소리와 당신에게 말을 걸 때의 목소리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연하다면 그건 거의 확정적인 관심의 표현입니다. 또한 전화통화에서도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처음 전화를 받을 때의 톤과 상대가 당신임을 인식한 후의 톤 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재밌다라는 칭찬을 자주 합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칭찬의 최상급이 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 나, 멋있다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 건네는 칭찬 중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최상급 칭찬은 너 진짜 재밌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예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자신감 넘치는 일부 남자들은 거침없이 예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쉽사리 꺼내지 못합니다. 예쁘다라고 말했다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혹은 자기 마음이 너무 티나게 들통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쁘다 대신 선택하는 단어가 바로 재밌다인 겁니다. 너 진짜 재밌어. 너랑 있으면 진짜 재밌다. 너 그런 데가 있어서 재밌다. 이런 표현들 뒤에는 사실 너 정말 매력적이야. 너한테 빠져들 것 같아 라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사용하는 이런 우회적 칭찬에는 재밌다 외에도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천연이다 라는 표현도 그중 하나인데, 이건 너의 그런 엉뚱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다를 점잖게 돌려 말하는 것이에요. 허당이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남자가 웃으면서 허당이네라고 말했다면 그건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까지 다 예쁘다라는 고백에 가까운 표현인 거죠. 이런 우회적 칭찬이 시작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놀리기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자주 놀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놀린다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무관심한 사람을 굳이 놀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놀리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둘만의 특별한 교감을 만들어가려는 시도인 겁니다. 특히 놀리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거나 놀리는 방식이 점점 친밀해진다면 그건 그 남자가 당신을 단순한 지인이 아닌 여자로서 확실히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 수준으로 놀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머리 좀 달라졌네? 뭔가 했구나 같은 식으로 당신의 작은 변화를 짚어가며 놀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놀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당신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남자가 이런 우회적 칭찬과 놀리기를 할 때의 표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진짜 호감이 있는 남자는 놀리면서도 눈이 웃고 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반면 그냥 습관적으로 놀리는 남자는 표정에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죠.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남자의 마음을 읽는데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또한 이런 칭찬과 놀리기가 단둘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나타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식의 언어적 교감을 시도한다면 그건 꽤 적극적인 관심 표현입니다. 반대로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런다면 남자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단계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당신에 대한 관심은 분명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부 남자들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재밌다라고 말하는 사교적인 성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재밌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유독 당신에게만 그런 표현을 쓰는지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좀처럼 자리를 뜨려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예쁘다고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확실한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좀처럼 일어서려 하지 않는 거죠. 정상적인 만남이라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럼 오늘은 이만 하며 깔끔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남자는 이만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카페에서 만났다면 커피가 다 떨어져도 한 잔 더 시킬까? 하고, 밥을 먹었다면 디저트 먹으러 갈까? 하고, 디저트까지 먹었다면 산책이라도 할까? 하면서 어떻게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 이건 남자 본인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는 슬슬 보내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헤어지는 순간이 오면 다음에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아직 충분히 자기 매력을 어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작용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텐데,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불완전연소 같은 심리인데, 자기가 준비한 것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단체 모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유독 당신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면 그 남자는 모임이 끝날 때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당신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혹시 이쪽 방향이야? 같이 가자. 나도 아직 2차 갈 건데 같이 갈래. 배 안 고파? 뭐 좀 먹고 가자 같은 식으로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남자의 다음 행동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가끔은 이런 제안을 받아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반면에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한두 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거절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짜로 관심이 있는 남자라면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또 만들려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좀처럼 떠나지 않는 행동에는 또 다른 심리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혹시 다른 남자가 나 대신 이 시간을 채우면 어쩌지라는 미묘한 경쟁 심리입니다. 특히 주변에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다른 남자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그 남자는 더더욱 자리를 뜨기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남자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마음을 겉으로 내비치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나 오늘 좀 할 일이 없어서 같은 핑계를 대며 계속 옆에 있으려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귀엽지 않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안달인 그 마음이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헤어질 때의 태도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헤어지는 순간에도 뭔가 미련이 남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오늘 진짜 재밌었다. 또 만나자 라는 말을 유난히 진지하게 하거나 돌아서서 걸어가다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반면 관심이 없는 남자는 수고 잘 가 하고 깔끔하게 돌아서죠. 이 차이가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 남자의 마음을 이미 반 이상 읽어낸 겁니다. 네 번째,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쁜 사람 앞에서 남자는 긴장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이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침묵입니다. 대화가 끊기는 그 순간 남자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이 사람이 나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뭐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폭풍처럼 밀려오죠. 그래서 호감이 있는 남자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당신이 한 말에 리액션을 크게 해주고 화제를 이어가려 하고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평소에는 과묵한 성격의 남자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수다쟁이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평소에 말이 많은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리액션의 크기입니다. 당신이 뭔가 말했을 때 그 남자의 리액션이 유독 크다면 그건 대화를 성사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별로 재밌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자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크게 웃는다면 그건 정말로 재밌어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대화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과한 리액션이 너무 티나면 오히려 어색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그 남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긴장한 상태에서는 이런 미세한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리액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연애 경험이 많거나 사교 능력이 뛰어난 남자의 경우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 오거나 당신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미리 생각해 놓거나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려는 전략인 셈이죠. 이런 남자의 노력을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챘을 때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남자가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면 당신도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리액션을 해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웃어주세요. 그래야 그 남자가 용기를 얻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당신이 무뚝뚝하게 반응하면 그 남자는 관심 없는 건가 보다라고 오해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양방향이기 때문에 한쪽만 노력해서는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남자가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가끔 오버를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거나 자랑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긴장해서 엉뚱한 말을 해버리기도 하죠. 이런 실수를 하면 남자는 속으로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아, 왜 그런 말을 했지? 분위기 다 망친 것 같은데, 라며 집에 가서 입을 걷어차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어설픈 모습이야말로 진심의 증거입니다. 완벽하게 매끄러운 대화를 하는 남자보다 긴장하면서도 어떻게든 당신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남자가 오히려 더 진심일 확률이 높거든요. 5번째, 사적인 질문이 많아집니다. 남자가 당신을 예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겉모습에 끌린 것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일상을 보낼까? 이런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지는데, 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질문이 늘어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적인 대화나 일상적인 안부 인사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주말에 보통 뭐 해? 취미가 뭐야? 어떤 음식 좋아해? 여행 좋아해? 최근에 어디 갔다 왔어?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남자가 주말에 뭐 해? 라고 물어보는 것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내 주말 일정에 비어있는 시간이 있나? 혹시 그 시간에 나랑 만날 수 있을까? 를 넌지시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즉, 데이트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 조사인 셈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 좋아해? 라는 질문은 다음에 같이 밥 먹을 때 어디로 갈지 미리 알아두자는 의도가 숨어 있고, 여행 좋아해? 라는 질문은 나중에 같이 여행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먼 미래의 상상까지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관계라면 이런 사적인 질문은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업무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곳이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건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직장 동료에서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가 이런 질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질문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뭐 좋아해? 취미가 뭐야?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어때?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어? 가족관계는 어때? 같은 좀 더 깊은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진지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깊은 질문은 당신을 단순히 예쁜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동시에 자기 이야기도 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 후 나는 이래,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며 자연스럽게 자기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자기를 더 알려주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남자가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할 때 당신도 적절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남자는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면 더 이상 알아갈 것이 없어져서 흥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야기해주되 조금의 미스터리를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줄게라는 식의 대답은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의 빌미를 만들어주는 훌륭한 전략이기도 하니까요. 남자의 질문에는 또 하나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당신의 연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
주말에 주로 누구랑 시간 보내? 같은 질문 속에는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초조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남자친구 있어? 라고 묻기에는 너무 의도가 티나니까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았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6번째, 몸이 당신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나 행동보다 더 정직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방향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관심이 있는 대상을 향해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관심이 있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관심이 있는 것을 더 잘 보고 싶고, 관심이 있는 것에 더 잘 반응하고 싶은 본능이 몸의 방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과 대화할 때 몸 전체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그의 관심이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몸 전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단순히 고개만 돌려서 당신을 바라보는 것과 어깨, 가슴, 골반까지 당신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개만 돌리는 건 예의상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몸 전체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끌림의 표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신호를 관찰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4-5명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남자의 몸이 유독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아주 확실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당신이 말을 할 때 그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관심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는 건 당신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히고 싶다는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것이거든요. 이 기울이는 정도가 클수록 관심의 강도도 크다고 봐도 됩니다. 살짝 기울이는 정도라면 가벼운 관심, 눈에 띄게 몸을 앞으로 숙이다시피 한다면 상당히 강한 끌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몸의 방향 외에도 관련된 부가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방향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가 당신 쪽으로 향해 있거나 꼬인 다리의 무릎이 당신 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또한 손의 위치도 관찰해 볼 만합니다. 팔짱을 끼지 않고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거나 손바닥이 당신을 향해 있다거나 하는 것도 호감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신체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무관심한 척할 수 있어도 몸은 관심 있는 사람을 향해 자기도 모르게 방향을 잡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의 말보다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건 연애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이에요. 사람의 몸은 관심의 방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의 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당신 쪽을 향하게 되어 있으니 다음에 그 남자를 만날 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7번째, 들키지 않게 슬쩍슬쩍 쳐다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아마 당신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꾸 당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이건 남자가 당신을 예쁘다고 느낄 때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예쁜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예쁜 풍경을 보면 자꾸 눈이 가듯이 예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쳐다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걸 남자 본인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계속 쳐다보면 무섭다고 생각하겠지. 스토커 같다고 느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바라보지 못하고 슬쩍슬쩍 훔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재빨리 한번 쳐다보고 당신이 고개를 돌리기 전에 시선을 피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는 남자도 있어요. 본인은 아주 자연스럽고 들키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티가 나는 경우가 많죠. 이 훔쳐보기 행동이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심리적 보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는 일종의 힐링이 되거든요. 마치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듯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바라보면 심장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예쁜 사람은 온천 같은 존재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 치유의 효과를 얻고 싶어서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건데 동시에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도 있으니까 훔쳐보기라는 타협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훔쳐보기를 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그 남자 쪽을 봤을 때 시선이 마주친 적이 여러 번 있다면 그건 확실히 당신을 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 이상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또 하나의 단서는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남자의 반응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눈이 마주치면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짓거나 어색하게 미소 짓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척 다른 곳을 보려 합니다. 이런 반응들 모두가 들킨 것 같아서 당황한다는 신호이고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재밌는 건 이런 훔쳐보기를 하는 남자들 중 상당수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반쯤은 인식하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5분 뒤에 또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통제의 실패 자체가 그만큼 끌림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더 자주, 더 오래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신경학적 반응이에요.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것을 더 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남자가 유독 당신만 자주 쳐다본다면 그건 그 남자의 뇌가 당신을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서서히 물리적 거리를 좁혀옵니다. 이것도 매우 강력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예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데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번에 확 다가가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줄여나갑니다. 이건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한 팔걸이 정도를 유지하다가 대화가 깊어지면서 반 팔걸이로 좁혀지고 어느 순간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다가오는 시기죠. 이 과정이 워낙 자연스럽고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저쪽에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가까이 와 있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핸드폰 화면을 같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거 좀 봐봐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는 주변이 시끄러운 척하면서 뭐라고? 잘 안 들려 하며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보폭을 조절해서 어깨가 닿을 듯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는 시도인데 그 이면에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가까워진 후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가까이 다가온 후에 볼 일이 끝났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호감이 있는 남자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아예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 봤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거나 못 들은 척하며 다가왔는데 다시 멀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이죠. 이렇게 가까워진 거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행동은 상당히 확실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기 개인 공간 안에 들어오면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벌리려 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 좁히기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바로 우연을 가장한 신체 접촉입니다. 걸으면서 팔꿈치가 살짝 닿는다거나 앉아있을 때 무릎이 스치듯 닿는다거나 뭔가를 건네주면서 손이 살짝 닿는 것 같은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미세한 접촉은 정말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연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 남자가 불쾌해하거나 바로 물러나기보다는 약간 멈칫하거나 미소를 짓는다면 그건 꽤 유의미한 신호로 봐도 됩니다. 인간의 개인 공간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 사람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 공간, 약 45cm 이내에 들어오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호감이 있는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오면 불편함 대신 설렘을 느끼게 되죠. 따라서 어떤 남자가 당신의 개인 공간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려 하고 당신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서로 간에 이미 어느 정도의 감정적 교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 좁히기를 통해 서로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동시에 줄어드는 과정은 연애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자연스럽고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9번째, 표정이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남자가 예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표정입니다. 평소에는 무표정하거나 날카로운 인상이던 남자도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절로 표정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으며 전체적으로 얼굴이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지금 웃어야지 해서 만들어내는 표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을 보통 한바구음이라기보다는 은은한 미소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활짝 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걸려있는 그런 미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좋아 보이지? 라고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남자의 표정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로 이미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확실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런 부드러운 표정에는 의식적인 전략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도 자기가 밝고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더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자연스럽든 당신 앞에서 유독 표정이 밝아진다는 것 자체가 당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의 표정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평범한 표정이다가 당신이 나타나면 표정이 확 달라진다면 그건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정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것이어서 가끔 친구들로부터 쟤 너만 보면 얼굴이 달라져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니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표정 변화와 관련해서 하나 더 눈여겨볼 점은 눈웃음입니다.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미소는 사교적인 미소이지만 눈까지 웃는 미소, 즉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그런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전자를 사회적 미소, 후자를 뒤시엔느 미소라고 부르는데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 뒤시엔느 미소를 짓는다면 그건 가장 확실한 감정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세밀한 구분을 실제 상황에서 바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남자의 표정이 당신 앞에서 유독 따뜻하고 부드럽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한편 정말 성격이 좋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인 경우 이 신호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모든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는 인품 좋은 남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호 역시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 남자가 원래 성격이 좋은 편이라 하더라도 당신에게 보내는 미소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10번째, 대놓고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앞서 7번째에서 슬쩍슬쩍 훔쳐보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아예 대놓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자신감이 있는 남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훔쳐보기가 좋아하지만 들키면 안 돼라는 소심한 마음의 표현이라면 대놓고 쳐다보기는 나 너한테 관심 있어. 그리고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이런 남자는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이 마주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짓거나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기도 하죠. 이건 상당한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을 유지한다는 건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도 너를 보고 있어.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는 보통 연애 경험이 풍부하거나 성격 자체가 대담한 편입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관심을 상대방이 인지하게 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주려는 전략적인 행동이기도 해요. 눈은 입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한다 라는 속담처럼 이런 깊고 의미 있는 눈 맞춤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을 대놓고 뚫어져라 쳐다본다면 그건 그 남자가 당신에게 상당히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남자에게 당신도 호감이 있다면 시선을 피하지 말고 살짝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작은 반응 하나가 그 남자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줄 수 있고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반면 관심이 없다면 시선을 자연스럽게 피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시선을 피하면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물러나니까요.
이 10번째 신호까지 종합해서 보면 결국 슬쩍 보든 대놓고 보든 남자의 시선이 자주 당신에게 머문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관심의 표현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의 눈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향한다면 그건 그 어떤 말보다 더 솔직한 감정의 고백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당신을 예쁘다고 느끼고 의식할 때 보이는 10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행동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당신에 대한 관심과 끌림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도, 재밌다는 칭찬을 하는 것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도, 대화를 열심히 이끌어가려는 것도,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몸이 당신 쪽으로 향하는 것도, 슬쩍 혹은 대놓고 쳐다보는 것도, 서서히 다가오는 것도,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귀여운 점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들키지 않게 훔쳐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보면 너무 티가 나고, 자연스럽게 다가갔다고 생각하지만 의도가 뻔히 보이고, 침착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소리가 이미 달라져 있죠. 남자들의 이런 어설프고 순수한 모습이야말로 진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같은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남자는 이 10가지 중 두세 가지만 해당할 수도 있고 어떤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주 소수이지만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면서 접근하는 타입의 남자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밀당을 하는 타입인데 이런 남자의 경우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당신에게만 유독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솔직하고 순수한 남자들은 좋아하는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신호는 그런 보편적인 남자들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패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개별적으로 하나만 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호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 남자는 확실히 나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한두 가지만 해당한다면 아직은 가능성의 단계이고 5가지 이상이 해당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호감이 있는 것이며 7가지 이상이라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당신은 남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읽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남자를 만날 때 오늘 배운 10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보내고 있던 신호를 당신만 못 알아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연애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